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문제 30번까지 풀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31번서부터 35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어, 문제 풀이에 앞서서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15년도 1회차 전기기능사 관연도 문제풀이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의 건반장이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서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를 타이핑 하시면은 제가 업로드 시킨 블로그 자료들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2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Y델타 기동시 기동전류를 전전화 기동시와 비교하면 답은 1번이죠. 전전화 기동전류의 3분의 1로 됩니다. 2번 선풍기, 가정용 펌프, 헤어드라이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답을 1번 단상 유도전동기. 23번 삼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 250V일 때 부하에 나타나는 전압의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은 우리가 이제 이 공식에서 VRMS는 루트 2분의 VM 최대값을 앞으로 빼면은 루트 2에 곱하기 VRMS가 돼요. VRMS는 루트 민 스퀘어 시료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2를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은 1.414가 되고요. 곱하기에 여기 250V 시료값을 넣으면은 353.5, 그래서 4452 하면은 354V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4번 3단자 사이리스트가 아닌 것은 SCS는 4단자, SCR 트라이의 GTO는 3단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여기 SCR과 트라이액은 제가 사진으로 여기 올려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거 내용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고요. 25번 기동 직류 직관 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죠. 기동 토크가 직류 직관 전동기는 엄청 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6번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삼상 전원 3선 중 2선을 접속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7번 동기전동기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 그 현상으로 오른 것은 답은 1번 진상 역류를 만든다. 28번 문제 슬립이 4%인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 NS가 1200rpm일 때 전동기 회전속도 N은 뭐냐.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죠. 이 공식. 그래서 N은 NS의 가로 열고 1 빼기 슬립 S 가로 닫고는 우리 동기속도 NS 1200에 가로 열고 1 상수 빼기 슬립 4%인데 이거 0.04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0.04 가로 닫고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1152 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1152,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1번 요 동기속도 공식이랑 그다음 슬립 관련된 것들, 슬립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슬립 S는 NS분의 NS 빼기 N 곱하기 100 이거 알아 놓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29번 부홀즈 계전기로 보호되는 것은 답은 1번. 부홀즈 계전기 나왔다 그러면 변압기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부홀즈 계전기가 설치되는 위치는 주탱크와 컨서베이터, 탱크와 컨서베이터 사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답은 1번. 그래서 요거 그리고 30번 문제. 삼상 4극 60 MVA 0률 0.8 60Hz의 22.9K 수차 발전기의 전부하 손실이
킬로와트이면 전부하 효율은, 그래서 여기 전부하 효율은, 변압기 효율은 출력 플러스 손실로 나눠준 거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M은, 여기 M은 메가, 단위를 우리가 통일시켜줘야 해요. VA나 V로 이제 통일시켜줘야 돼요. 킬로와트는 와트로 우리가 다 수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 환산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요. 모든 전기에서는 단위 환산 문제를 와트나 볼트나 VA로 다 통일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계산해야지 문제의 그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메가, 여기 M은 메가, 그래서 10의 6승이 되고, 킬로는 10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 여기 출력 60 곱하기 10의 6승, 이게 나누기 했죠. 나누기 출력 60 곱하기 10의 6승 플러스 1600, 손실 1600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100 하면은 97.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려 봤습니다. 이제 오늘 문제입니다. 이제 복습은 끝났고 오늘 문제 31번 주상 변압기의 고압측에 여러 개의 탭이 설치되는 이유. 주상 변압기 고압측에 여러 개의 탭이 설치되는 이유는 2번입니다. 2번. 솔로 전압 조정. 우리가 보통 이게 변압기, 아까 여기서 봤던 변압기보다 크죠. 얘가 이제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초고압 변압기. 여기 보면은 이게 탭을 조정해주는 MDU, 영어로 MDU고,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는 MR, 독일의 MR 제품을 쓰거든요. 그래서 MDU가 여기 있고, 여기 인디케이터 창에는 이제 탭 포지션의 위치가 나와져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MDU는 모터 드라이브 유닛이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솔로에 이제 PT 소스를 받아가지고 얘가 탭 체인저를, 전압의 변화를 가지고 탭 체인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탱크 안에 보면 이렇게 태권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마우스 커서 보시면 얘가 태권선이고, 얘가 이제 상별 건선이거든요. 상번 건선인데, 이게 저하건선과 뭐 고하건선, 태권선, 그 다음에 특고하건선 뭐 이렇게 상건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상건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한 상에. 그래서 나중에 이 안에 이제 코어로 적층된 코어를 덮어갖고 여기 엔드 프레임으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건선에 탭 리드가 연결돼서 이게 탭 체인저에 이제 붙여져 있죠. 변류비대로 전압이 변성하는 거기 때문에 탭의 태권선을 줘가지고 이제 변압비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변류비가 아닌 변압비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거로 우리가 절연물을 이용해서 지지를 해주고, 이게 쿠퍼로 되어 있는 이제 리드를 우리가 이제 절연지를 이용해서 다 감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 솔로 전압 조정이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변압기 외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32번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의 3상 결선 방식은, 이거는 델타를 Y로 바꿔주면 됩니다. 반대로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한다 그러면 답이 4번이 되겠죠. Y를 델타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낮은 전압은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루트 300, 그러니까는 얘는 그 델타 결선은 상전압과 상전압과 선전류가 같아요. 근데 그 Y 결선은 상전압과 선전류가 루트 3배의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승합할 적에 쓰는 거죠. 그래서 Y 델타 이렇게 돼 있고, 델타 Y는 이렇게 돼 있고, Y 델타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이제 감압이죠. 감압.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감압 시에 사용하고, 그 델타 Y는 승합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답은 2번. 33번 정류자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답은 3번이죠. 그죠?
브러쉬 여기 적혀져 있죠. 브러쉬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할 때 쓴다. 이거 참 제가 94년도 93년도 전기 기능사 딸 적에도 이 문제는 나왔었어요. 이거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거 단고. 왜냐면 뭐 변압기 구조가 그 전동기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전기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놓으면은 계속 이렇게 이게 울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전기자는 기전력을 발생하고 계자는 자속을 만들고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변성한다. 여기 보면은 이게 정류자가 요거거든요. 커뮤테이터 요거거든요. 요거 정류자. 얘가 브러쉬. 그 다음에 얘가 그 회전자. 그 다음에 얘가 그 고정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정자를 우리가 스테이터라고 하고 회전자를 로테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퍼머넌트 마그네트 해갖고 영구 자석을 이제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회전자에 우리가 코일을 감지 않고 고정자에 코일을 감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농용 요도 전동기가 그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플랜지가 있고 여기 이 샤프트 긴 축이 샤프트고 여기에 이쪽과 이쪽 면에 이제 베어링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베어링을 가지고서 이제 전동기가 회전을 하는 거죠. 베어링이 없으면 회전할 때가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어링을 대고, 우리가 이제 보통 발전소나 우리 이제 정비하는 회사들은 발전소나 아니면 수전 설비의 어떤 부하를 쓰는 이제 전동 부하들은 거기 이제 메인터넌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중대용량 변압기, 전동기에 대해서 이제 베어링 교체를 하거나 뭐 오버홀드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4번. 사용 중에 변류기의 2차를 개방하면, 이제 CT, 우리가 이제 CT 2차 측은 단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꼭 암기하세요. 이거는 뭐 전기 기사든 뭐 기술사든 뭐 기능장이든 산업기사든 단골이에요, 단골.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전 설비에서 우리가 어떤 센싱을 할 적에 PT랑 CT를 가지고서 우리가 센싱을 합니다. 감지를 해요. 전류 감지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CT 갖다 감지한다. 뭐 전류가 높았다. 그럼 오버커런트 릴레이가 작동되는 거고, 먼저 PT 소스를 이용해서 전압을 감지한다. 그런데 전압이 우리가 수전받는 전압이 꺼졌다. 그러면 80% 이하가 되면 세팅돼 있어요. 80% 이하가 되면은 언더볼테이지 UVR이 작동된다. 그럼 블랙아웃 된 거로 인지를 하고 UVR이 작동되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 비상발전기 에머전시 디젤 제너레이터가 이제 스타팅 돼 가지고 이제 돌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백업 전원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UPS를 이용해서 백업 전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발전기가 비상 발전기가 돌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요 이제 제어 회로나 전원에는 우리가 백업 전원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개방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라고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차 전류가 감소하는 거 아니고 2차 변류비인데 110V가 걸린다는, 이거 PT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아니고요. 개방단 전압 불변하고 안전하다. 이것도 틀린 거. 답은 4번입니다. 4번. 2차 권선에 고압이 유도된다. 그래서 고전압, 고압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CT의 역할, 그러니까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CT의 역할은 우리가 이제 선로의 대전류를 우리가 계전기나 뭐 전압계나 이런 데 바로 측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류를 변성해 주는 거예요. 5V나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계전기 같은 경우는 5V, 5A로 우리가 놔줘주고, 디지털 계전기는 뭐 1.25V나 뭐 그 1에서 2V 요 사이에서 이제 센싱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줘요. 그 PT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을 변성하는 거예요. 선로의 전압을 센싱할 적에 바로 22.9kV를 센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전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T를 이용해서 전압을 이제 변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 문제에서 여기
2번 문제에서 110V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PT는 우리가 그 VT라고도 불러요. VT, 영어로 VT,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고도 부릅니다. 이거 IEC 규격에 나오는 용어고요. 우리 한국에서만 이게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규격을 검토해 보지 않은 사람은 PT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IEC나 이런 규격들을 검토하신 분들은 다 VT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양쪽을 다 경험하신 분들은 PT나 VT나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뭐 PT를 우리 국내 같은 경우 문제에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PT가 결론은 VT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VT라고도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PT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똑같은 걸 얘기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PT 같은 경우 이 차를 개방하게 되면 개방하게 되면은 개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단락시키게 되면 대전력을 흘러서 이제 소선이 된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이거는 PT나 CT가 만약에 PT는 개방해야 되는데 단락했을 경우에 문제점, CT는 2차 체크가 단락해야 되는데 개방했을 적의 문제점, 이것들을 가지고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한 문제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격증 시험에서는 CT는 무조건 5A로만 외우시면 돼요. 5A로 외우시고 PT는 110V로 변압한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5A 110V. 예. 실무에서는 이제 좀 그 110V가 뭐 115V가 될 수도 있고 119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이게 레인지를 넓혀 놓고 공부하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되고 틀린 건 아닙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35번 변압기 U 이제 절연유죠. 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은 절연 내력이 클 것 맞고 인하점이 낮으면 불나기 때문에 인하점이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응고점이 높아야 되겠죠. 응고점이 낮아야 되고 응고는 이게 높으면 안 되죠. 비열은 당연히 커야 되고 비열이 커야지 냉각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네. 1번 절연 내력이 클 것. 나머지는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고 비열은 높을 것이 원래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아 놓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실무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고 물론 뭐 우리가 실무에서는 뭐 절연율을 그 제조사에서 우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이제 변압기를 우리가 퍼징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쁜 절연율을 빼고 필터링해서 막 하고 이렇게 정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전체를 빼고 새 거로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보통 절연율을 교체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절연내력 측정을 해요. 그래서 절연내력 측정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안 된다 교체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전량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역할은 1차와 2차의 정기적인 절연 플러스 변압기 열 방산을 좋게 하여 냉각 효과를 하는 것에 있고요. 변압기 구비 조건은 이거 암기해 놓으세요. 1번 점도가 작을 것, 2번 절연 내력이 클 것, 3번 비열이 커 냉각 효과가 클 것, 4번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5번 절연 재료 및 금속 재료의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압기의 열화 방지. 이것도 참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열화 방지를 위해서는 질소 봉입하고 호흡기 이제 브리더라고 우리가 하는데 호흡기 설치하고 컨서베이터 설치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컨서베이터에 호흡기가 붙어져 있어요. 라인으로 해서 호흡기 우리가 브리더라고 하는데 그걸 붙여져 있고 이 브리더 안에는 우리가 실리카겔 흡습제가 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변압기 탱크가 이제 호흡할 적에 컨서베이터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이게 공기를 빨아들였을 때 습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절연 내력이 떨어질 거잖아요. 절연유에 기름에 이제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연 내력이 이제 낮아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흡수할 적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브리더 안에 우리가 실리카겔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흡습제를 넣어서 수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줍니다. 여기 사진이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보이지가 않네요. 잠깐만요. 여기도 보이지가 않고 보통 여기 요 반대쪽에 아마 있을 건데요. 이렇게 하고 라인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탱크 외암 타가지고 여기 브리더가 달려져 있고 하부 브리더 동그란 브리더 하부단에 그 하부단에는 물을 뺄 수 있는 드레인 라인이 오일로 이렇게 들어져 있고 거기 가운데에 이제 실리카겔이 있어요. 실리카겔도 이제 색깔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교체 주기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5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렇게 공부할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천천히 갈 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여기 제가 정리해둔 내용들을 외워 놓으셔야 돼요. 꼭 외워 놓으시고 이거는 실무에서도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실 적에 반복해서 들으실 적에 보시고 핸드폰으로 정지 영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제가 계속 새로운 진도 할 때마다 이제 설명은 이제 지금 설명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답만 보고 이제 문제답만 읽고 이제 넘어가고 이제 5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타이밍을 가지고 계속 지겹더라도 계속 봐야 돼요. 물리도록 봐야 돼요. 저도 그렇게 자격증을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